안녕하세요. 독일PM학교 트레이너 K입니다. 지난주에 구독자 수가 3,000을 넘었더라고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 또한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세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오메가3 플러스 2 확장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오메가3 기본편을 했고요. 이번에 확장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확장편 2편, 3편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확장편 1편까지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확장편을 먼저 하게 됐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메가3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좀 다른 그림을 선택을 했죠. 이 그림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그림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깜빡 잊고 이벤트를 안 했더라고요. 퀴즈 이벤트를. 그래서 오늘 오메가3에 대한 퀴즈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퀴즈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알아봤던 내용 간단히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면 기본편에서 다뤄왔던 오메가3의 첫 번째 장점, 바로 중성지방 감소였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데 오메가3가 아주 탁월하죠. 그리고 오늘 확장편에서 다루게 될 세포막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포막 활동이 오메가3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확장편 2에서 다루게 될 내용, 이거는 염증 감소 부분입니다. 실제 몸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성지방 감소와 염증 감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느끼는 편이지만 세포막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별로 느낌이 없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세포막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서울의 4대 문과 4대 소문입니다. 큰 문 4개와 작은 문 4개, 이걸 말하는 거죠. 옛날 서울에는 이렇게 성벽이 쳐져 있었고 그 성벽에 문이 있었어요. 저 문을 통해서 사람이 출입을 하고 보안상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출입시키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들짐승이나 뭐 침입이나 현상수배범,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저기서 검열을 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벽까지 쭉 쳐져 있는 이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바람도 막아주고 이제 자연적인 피해와 이 외부로부터 침입, 그 다음에 동물들로부터 침입, 이런 걸 지켜주니까 이 성 안에서는 어린아이도 뛰놀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오메가3 할 때 왜 했는지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계란이에요. 계란을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얇은 투명막이 있습니다. 이 투명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계란이. 저 투명막을 벗기면 이제 계란이 풀어지잖아요. 실제로는. 바로 저 투명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몸의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이에요. 세포가 보호되고 있는 그 성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세포를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어려운 이름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 빼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 세포 안에도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다는 거. 우리 몸처럼 우리 몸에 간이 있고 위가 있고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에도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 역할들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렇게 많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름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중에 이 세포 안을 보호하는 저 벽에 해당되는 테두리에 해당되는 저 부분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저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거예요. 이 세포막을 좀 이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세포 안과 세포 밖을
구분하는 경계벽, 이걸 세포막이라고 해요. 이 세포막이 위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리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서로 대칭으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의 성격이 바로 지용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장에서는 수용성이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된 게 혈액을 따라서 세포로 왔어요. 이 세포 바깥에 왔는데 수용성이니까 이 지용성을 뚫고 지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용성으로 됐을까요? 우리 몸이 참 이상하긴 한데 그 이상한 이유가 바로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울 사대문처럼 그런 검열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는 세포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찔려 있다고 해야 되나? 박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관도 있고 이런 무슨 막대기 형태로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뚫려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이에 틈에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이 세포 벽에 이제 안과 밖을 서로 신호를 주기도 하고 통로를 만들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있는 이 일종의 벽돌 역할을 하고 있는 얘네들이 보호를 해줘서 안과 밖을 경계를 지어주는 거죠. 그래도 출입을 주관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호를 줘서 문을 열으라고도 하고 문이 알아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자기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세포에 있는 것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힘들잖아요. 좀 보기 편하게 그림을 바꿔보면요. 자, 세포 안과 세포 밖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림을 좀 보기 편하게 이쁘게 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도 있고요. 들어가기만 하는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두 개인데 한 놈은 들어가고 한 놈은 나오고 이렇게 다른 놈이에요. 이거는 같은 놈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 놈이 들어가기만 하는 거고 이거는 한 놈은 들어가고 다른 놈이 나오고 이렇게 작용하는 놈이 있고 서로 다른 두 녀석이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 두 녀석은 그냥 이 문이 없이 벽을 뚫고 가요. 이 성벽이잖아요. 세포벽. 세포벽을 무시하고 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거 참 대단한 놈들이죠. 이 애들이 안 좋은 거라면 우리는 큰일 나겠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세포 안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녀석들이 있다면. 자, 그럼 얘네들이 누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물질.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이 벽을 자유자재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세포 벽을 무시하고 들어갔다 할까요? 이건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어떤 영양소보다 중요한 산소입니다. 산소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세포를 뚫고 왔다 갔다 거리죠. 이게 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급하잖아. 산소는 빠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산소랑 비슷하게 세포의 모든 경계벽을 무시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바로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일명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것들 이 보라색, 회색, 노란색, 빨간색 요런 애들이 어떤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애들은 영양소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있는 식품,
밥이며 반찬이며 내 입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쓰임새가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전용 문이 있어요. 이런 문을 통해서 출입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보라색을 보면 얘는 이제 물이거든요. 물은 전용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게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들이 닫혔다 열렸다 해요. 그러면 이게 벌어졌다 좁혀졌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벌어질 때 이 벽면이 너무 튼튼하게 이 탄력이 없게, 이게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용성 기름이 뭔가 탄력이 있어야 이 문이 벌어지고 좁혀지고 이게 좀 쉬울 거 아니에요. 틈도 안 생기고 좁혀질 때는 이 기름이 옆으로 좀 밀려와야 되고, 이게 벌어졌을 때는 이 기름벽이 오른쪽으로 좀 밀려주고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포 문들, 자 문들이잖아요. 이 문들을 제어하지는 않지만 이 문들의 유격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포벽이 너무 단단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출입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영양소가 세포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출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벽면이 그래서 좀 탄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 돌처럼 딱딱해도 안 되고 약간 탱탱하다고 해야 되나? 젤리같이. 안전 문자래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포 벽에 어떤 특징, 이 탄력이 영양소 공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이 탄력이 있어야 돼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몸 안에 들어갈 때 미네랄이나 칼슘이나 칼륨이나 뭐 이런 것들, 영양소들이 여기 들어감에 있어서 이런 탄력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 탄력이 없으면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세포벽은 탄력성이 가장 탱탱한 피부처럼,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게 피부잖아요.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세포를 1차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이 세포벽. 그래서 이 세포벽은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포벽을 뭐가 구성되어 있을까? 바로 그게 오늘의 주제겠죠. 이제 왜 세포벽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세포벽이 탄력이 생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녀석, 바로 그 녀석이 바로 이 오메가3죠. 오메가3. 오메가3는 지용성 영양소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수용성 영양소에서는 비타민 C죠. 비타민 C 많이 먹어도 크게 반응이 불편한 반응 없잖아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도 크게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탄력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 문장으로.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바로 증상이 안 나오더라도 효과를 바로 보이는 것처럼 내 몸이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이 성벽을 구성하고 있고 튼튼하고 탄력 있게 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벽의 구성 물질인 오메가3,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어떤 침입으로 인해서 세포의 출입을 제어하고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벽의 역할을 하는 이 녀석이 바로 오메가3. 내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오메가3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내용의 요점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를 섭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지난번 오메가3 기본편에서 이야기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만 넘어갈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생성도 못하고 충분히 섭취도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 필수라는 거.
필수 지방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3종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아쉽지만 그 안에는 오메가3가 없습니다. 꼭 드셔야 될 내용이고요.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가 충분히 섭취도 못한다고 했어요. 자, 주의사항은 아니고 꼭 알아야 될 거. 우리 몸이 만들 수 없고 충분히 섭취도 할 수 없고. 근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일정량 이상을 섭취해만 효과가 나와요. 오메가3가. 이건 적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권장량이 오메가3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한 병이 일주일분이란 말이에요. 4병이나 필요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PM의 흡수력을 믿는다 하더라도 오메가3 한 병을 전략 플랜으로는 절대 드시는 거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일정량 이상이 섭취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뭐 4번은 동물성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그리고 3패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오메가3 뿐만 아니라 액상으로 된 것들은 전부 다 냉장 보관하세요. 요즘 날씨 덥잖아요. 차에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아봤었고 지난번에. 그럼 왜 함량도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PM의 오메가3를 먹어야 되냐? 나이 드신 분들은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매우 떨어지는데 그 모든 걸 보완해서 간과 쓸개에 도움이 없이도 지용성 영양소가 장에서 흡수되게 만드는 그 기술력, 너무 유명한 마이크로솔브죠. 이 기술력에 의해서 PM의 오메가3가 다른 회사 제품들과는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PM을 꼭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세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방금 세 장의 PPT가 넘어갔잖아요. 파워포인트가. 이 세 장의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오메가3 기본편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기본편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오메가3의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많이 쓰는 게 중성지방 감소, 염증 감소를 위해서 오메가3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을 두고 내 몸이 근본적으로 장기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장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내 몸이 전체적인 원래 근본적인 좋아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포막 활동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영양소의 출입, 세포로 들어오는 영양소의 출입까지 얘에 의해서 좌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당장은 이게 뭐가 좋아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녀석들이 정말 중요한 녀석들이에요. 네, 이제 제가 왜 오메가3 첫 페이지를 이 오메가3 그림을 넣지 않고 이런 형태, 이 손이 뭔가 막아내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성벽 같은 역할을 하는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는 피부의 역할을 하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성분인 이 오메가3.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했던 거 이해되시죠? 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를 내야겠죠? 퀴즈. 이 오메가3 세포 벽에서 퀴즈 내기 전에 상품은 그냥 제가 랜덤으로 보낼 겁니다. 근데 최대한 좋은 거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만족해 하실 거예요. 상품은. 네, 상품은 어떤 걸 보낼 건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여기 오메가3가 이 세포벽에 많을수록 탄력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나 벌어지고 좁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벌어지면 여기도 틈이 생기니까 이게 벌어지지 않고 좁혀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껴가지고 세포 벽의 탄력을 오메가3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오메가3를 땡겨주고 풀어주고 뭐 이러면서 여기 같이
협조를 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물론 제가 모르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번에는 아주 너무 댓글이 많다 보니까 이 정답을 다시는 분은 구독자에 한해서만 하겠습니다. 구독은 구독자 목록에 나와 있는 분들만, 구독자 목록이 표시되지 않게 되시는 분은 탈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할 테니까 주의해 주세요. 구독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독을 숨김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되신 분들은 댓글 다는 게 조금 속도가 느려지겠군요. 이렇게 구독자 페이지에 보여지는 사람만,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여기에 보여지는 사람만 당첨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실제로 구독자가 지금 3,200명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사람은 몇백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숨김 처리를 해놓으신 거야. 그런 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보여지는 분들만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상품이 크니까 이렇게 깐깐하게 하겠죠. 네. 이 성분 아무튼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확장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은 파워 칵테일 주니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거의 한 달 넘어서 올렸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은 또 최대한 빠르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